내 아내의 차를 찾아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미니 EV를 탔었어요. 미니 EV를 타는데 많은 부분에서 만족했습니다. 작고 귀엽고 애들을 학원까지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이럴 때 정말 최적의 자동차다. 대치동에 이 좁은 골목을 막 다니는데 너무 좋다.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냥 나가기도 잘 나가고 그리고 주유소 갈 필요 없고 충전만 하면 되고 너무 좋아요 라고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뒷문이었습니다. 뒷문이 없어서 너무 불편해요. 애들이 둘이니까 한 명은 옆에 타는데 한 명을 뒤에 태워야 될 때 내렸다가 한 명이 뒤에 타면 다시 타야 돼. 크기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뒷문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살펴본 차가 EX30입니다. EX30이 모든 면에서 가장 최적의 자동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EX30을 타면서 아내의 자동차로 최적인지,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가 정말 맞는지 시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승하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긴 해요. 이 차 혹시 후드 안에 여기 수납할 수 있는 뭐가 있나? 수납할 수 있는 거? 오! 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조금 있고요. 여기 보면 귀여운 그림도 그려져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뭐 워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치라든지 붙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깔끔하고 디자인 마음에 들고, 그리고 우리가 또 회사에서 간혹 사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학원만 간다 라고 차를 사지만 실제로는 여기저기를 다닐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잘 실을 수 있는가? 저희같이 이렇게 큰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회사 차로도 사용할 때 이렇게 짐을 왕창 실을 수 있고요. 나름대로 수납 공간이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마음에 들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뒷좌석 공간이 괜찮은가? 자, 샤스파이를 태워보니까 샤스파이도 넉넉해 보이네요. 넉넉하죠. 뭔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애들은 샤스파이는 아니니까 아직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 이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죠? 컵홀더라든지 이런 것들 괜찮아요? 컵홀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컵홀더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예쁘죠? 사이드미러 이렇게 생겨갖고 이 가장자리에 커버가 있고 그 안에 미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미러가 끝까지 닫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러를 조절하면 이 통 전체가 움직이는 거죠. 360도 모니터도 있어서 이 차를 360도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초보 운전자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휠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충전구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주차하고 바로 여기다 꽂을 수 있으니까. 전동이 아니라는 건 뭐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왼쪽에 있다는 거, 편리하게 차에서 내려서 바로 여기서 꽂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편리하고, 그리고 이 차 안전한 볼보라는 거, 이런 것들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 그만 보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 차 주행해 보면서 이 차가 정말로 매력적인 자동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타보시죠. 인테리어 보니까 이 손잡이 이거 되게 묘하네. 되게 묘한 손잡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걸 잡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잡는 거죠. 이렇게 잡아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 이 부분은 마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스포터링이라고 하는 건축 기법에서 사용되는 그런 인테리어 요소를 사용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도어 포켓 있고 여기에 스피커가 없습니다. 스피커는 어디 있느냐? 이 앞에 이렇게 있어요. 자, 스피커가 저렇게 사운드 바로 돼 있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불편할 것 같다, 사운드가 후질 것 같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런가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 실내에 들어왔을 때 느낌은 어떤가? 딱 보면 안쪽에 뭐 별다른 게 없긴 합니다. 그리고서 세로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나가 있어요. 아마 처음 디자인할 때는 이 부분에 불이 켜지게끔 디자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는 불이 켜지지는 않습니다. 계기판은 없고요. 계기판 없는 대신에 센터 디스플레이가 조금 큽니다. 센터 디스플레이가 크고 세로로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볼 때 너무 편리합니다. 내 위쪽으로 이렇게 한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보여져서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무조건 세로가 맞구나 라고 느끼게끔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가지 영상들을 볼 수 있고 스트리밍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는 뭐 그 정도는 돼야죠. 그리고 세로지캠 볼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도어 같은 경우는 여닫을 때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 도어에는 스피커도 없죠. 뭐 A필러에 당연히 없고 도어에도 당연히 없습니다. 보통 도어 쪽에 뭐가 있냐면 윈도우 열고 닫는 스위치, 아니면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여기로 와 있다. 여기로 와 있어서 평소에 한 번씩 이렇게 열려다가 아 잠깐만 여기 있었지 라고 한 번씩은 헷갈려요. 근데 뭐 이렇게 돼 있는 차가 이 차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미니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차들
뭐 아이오닉 6 같은 차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소형차라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건 뭐가 있냐면 이 부분에 배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어 안쪽으로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도어 안쪽으로 공간이 생기면 약간 무릎이 이쪽에 부딪히는 부분 상당히 줄여줄 수 있고요. 여기다가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부분도 큰 장점입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로 한번 들어와서 고속도로 주행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 나가는 느낌은 대단합니다. 서스펜션 느낌이나 고속도로 가는 느낌은 기본적으로 뭐 잘 돼 있어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장점 단점을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울트라 모델인데 일반 모델이 4,700만 원대였는데 울트라는 5,179만 원이고 그러니까 가격대에는 한 400만 원 정도 차이. 이 정도면은 울트라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울트라 선택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디오 때문에라도 울트라를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디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자,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티에스토의 붐 틀어줘. 티에스토의 썸머 나이트. 티에스토의 붐. 티에스토의 붐 틀어줘. 잘 못 들었어요. 노래 틀어줘. 티에스토의 붐.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건 T맵이 들어가고 T맵에 음성인식 아리아가 들어있는데 이게 너무 떨어져요. 수준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점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리아 업그레이드 좀 되라. 오디오는 진짜 좋죠. 오디오는 진짜 훌륭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좋죠. 와, 세상에. 차로 중앙 유지를 지금 했고요. 차로 중앙 유지를 했을 때 정말 운전대에 손만 얹어 놓으면 잘 가느냐? 네, 잘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 FSD가 압도적인 거고 다른 차는 감히 흉내를 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고속도로를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이 FSD가 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FSD 수준이라는 건 아니에요. 테슬라가 엄청난 수준의 FSD를 만들어냈다는 건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차로 중앙 유지가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핸들을 제가 잡고 있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꺾어줍니다. 앞차가 제동하잖아요. 충분히 여유롭게 감속을 해줘요. 와, 이 정도면은 내가 손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수준으로 해줍니다. 근데 손대지 말라고 하죠. 손은 잡아야 됩니다. 뭐 FSD만큼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고속도로는 정말 편리하게 도와준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운전자를 어시스트 해주는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볼보는 그 중에서 탑티어에 들어가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볼보, BMW, 메르세데스 이런 회사들은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상당히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한 번씩 실수를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페달을 밟지도 않고 핸들을 돌리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크루즈를 잘 해줍니다. 근데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앞차가 정지돼 있으면은 경우에 따라서 못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지만 정말 정지돼 있고 내가 90km 이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거의 들이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가 긴급제동이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긴급제동 잘못하면 후방 추돌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이 됐을 때는 긴급제동을 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합니다. 예전에는 60km 이상이면 긴급제동을 안 했어요. 요즘은 시속 80km 이상이면 긴급제동을 안 하는 자동차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가다가 앞차가 천천히라도 가고 있으면 괜찮은데 앞차가 완전히 서 있을 때, 정체돼서 그냥 정차 중일 때는 못 보고 그냥 들이받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를 지나치게 맹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장치가 있다 없다라는 건 정말 중요하고,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에 있어서 아마 우리 안에도 시내도로 다닐 때 이걸 켜고 다니면 훨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차가 이렇게 막혔을 때 편하죠. 아, 요즘 강남 대치동 이런 데는 10시에 진짜 와, 미칩니다. 진짜 도로가 말이 안 돼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정말 그 중에 하나는, 원래 학원은 학원 셔틀버스가 있었어요. 백화점도 백화점 셔틀버스 있었죠. 근데 백화점은 어느 순간에 셔틀버스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셔틀버스가 있으면 그 지역의 소비자들을 지역에서 소비하지 않게 하고 백화점으로 몰려들게 한다는 점 때문에 금지시켰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사용하던 건데 그걸 왜 금지시켜? 백화점 굳이 안 가도 그냥 버스처럼 사용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거 금지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차를 끌고 나와. 그래서 교통이 더 막혀. 학원 버스는 왜 없어졌을까? 학원 버스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버스 기사만 있으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든 거예요. 반드시 학원 버스는 이렇게 생긴 버스여야 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버스여야 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장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전기사 한 명, 도우미 선생님 한 명이 꼭 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학원이 버스를 운영을 안 하게 되죠. 너무 빡세게 만들어 놓으면 학원이 어떻게 운영을 해? 그래서 학원이 버스를 운영하지 않게 되면서 학원에 가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꼭 데려다 주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원 다니잖아요. 유치원은 당연히 차를 갖고 오고,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도 있어요. 영어 유치원들이 있는데 영어 유치원에 가기 위한 학원이 있습니다. 애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두가 자동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요즘 대치동에 난리가 나죠. 저희는 원래부터 집이 거기라서, 결혼하기 전부터 거기 살았어. 거기 안 살 수가 없잖아. 애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있는데 그걸 이사를 갑자기, 와,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사는데 일단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선 소형차도 어댑티브 크루즈는 필수적이다. 모닝이라든지 레이라든지 이런 차들도 어댑티브 크루즈는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소형차일수록 넣어줘야 됩니다. 소형차는 장거리를 가면서 막 즐겁게 가고 이런 경우가 드물 거 아니에요. 막히는 길, 시내길 이런 데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길에서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 버튼은 좀 무의미해 보이네요. 이 버튼을 누르면 요게 바뀌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손을 갖다 대면 손을 갖다 댄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요거는 글쎄 그렇게 의미 있는 버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계기판의 디자인을 바꾼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요거는 그렇게까지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 버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어쨌든 이 차는 장거리를 가라고 만들어진 자동차라기보다는 시내를 다니는 거, 맨날 데일리로 사용하는 자동차, 시티 커뮤터라고 하는 자동차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비게이션을 볼 일이 뭐가 있어? 맨날 출퇴근할 건데 라는 느낌인 거죠. 아니 5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계기판을 안 넣어준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는 지금 자주 오는 길이 아닌 곳을 가고 있어서 맞게 가는 건가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데, 티맵한테 또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여기 이렇게 확대되는 뷰 있잖아요. 확대뷰를 왼쪽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확대뷰가 오른쪽이니까 시선을 더 많이 뺏기거든요. 여기 있으면 훨씬 낫지 않나? 왜 이렇게 구성을 하죠? 어차피 요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보는 것 같은데 여기라도 넣지. 이 부분 속도가 추가로 나올 필요 없잖아요. 속도는 좀 빼주고, 이 속도하고 이 속도가 다른 경우도 있죠. 때로는 그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고, 티맵이 좀 더 열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후륜구동 자동차예요. 후륜구동 싱글 모터인데 이렇게까지 잘 나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나갑니다. 272마력이라고 하는데 272마력이 이 정도의 힘을 내나?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5.3초입니다. 모델 Y RWD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출력은 출력이고 차가 가볍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차가 너무 잘 나가고 부드럽고 승차감 좋고, 정숙함은 조금 모르겠어요. 정숙하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 지금 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에요. 단일 유리로 돼 있는데, 단일 유리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단일 유리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일 유리가 유리해. 하하하하. 아이고 배야. 이상한 점은 모터 소리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테슬라를 타면 모터 소리가 윙 하는 귀신 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이 차는 그런 귀신 소리 같은 소리는 나지 않고 감속기 소리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약간 모터의 그 고RPM의 소리, 윙 하는 소리가 아니라 부 이런 소리가 납니다. 뭔가 마치 타이칸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변속기 소리 같은 게 느껴집니다. 묘한데요. 그리고 바깥 소리가 어느 정도 좀 들리는 타입입니다. 타이어가 구르는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죠. 이렇게 가다 보면 저런 차가 보입니다. 요즘 들어서 FSD가 아닌 차를 탈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와이프 차로 모델 S를 사줄까 싶은데 차가 너무 커. 모델 3 미국산 스탠다드가 들어온다면 앞뒤 안 보고 그걸 사줄 것 같아요. 와,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일부는 중국에서 들어오고 일부는 미국에서 들어온다. 와,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있기 어렵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키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제로도 아닙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 S90 중국에서 들어오죠.
V90 유럽에서 들어옵니다. 사실상 같은 차의 뒷부분만 다른데 이게 하나는 중국에서 하나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걸 보면 테슬라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엄연히 모델 Y 스탠다드와 모델 Y는 다른 차인데 그걸 다른 지역에서 수입해 오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에 모델 3 스탠다드 미국에서 수입해 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테슬라 분들 열심히 좀 해주세요. 요즘 테슬라 코리아에서 저를 굉장히 미워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테슬라 잘 팔리는데 잘 팔리는 상황에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관계로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왜 맨날 싸우고 그래. 자, 그러면 이 차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면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주행 가는 거리. 근데 주행 가는 거리를 얘기하면서 흔히들 장거리로 얼마나 가느냐, 한번 충전으로 가는 거리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차는 351km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351km. 그러니까 400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우리한테 조금 마음이 들죠. 400 정도 돼야 뭔가 좀 만족스러워. 근데 351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400이 안 된다는 게 여기 마음 한켠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66kWh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그 정도면 나쁘지 않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 테슬라는 모델 Y RWD가 우리가 가장 많이 타는 차잖아요. 모델 Y RWD는 배터리 용량이 60kWh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는 테슬라는 묘하게 400km입니다. 딱 맞췄어. 어떻게 하는 거야? 차체의 무게라든지 크기라든지 모든 면이 테슬라가 훨씬 더 큰 차죠. 모델 Y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효율을 뽑아내는지 모르겠어요. 테슬라는 정말 엄청나게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효율을 깎아내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테슬라의 주행거리가 실제에 미치지 못한다. 공인 주행거리가 지나치게 잘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타봐도 좀 잘 나온 것 같긴 합니다. 테슬라가 공인 주행거리를 좀 잘 받는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주행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게 맞겠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정말로 효율이 엄청나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평가받는 기술이 뛰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슬라는 효율을 정말 잘 뽑아내는 기술력만큼은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차를 우리 아내 차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우선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오디오.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오디오입니다. 이 작은 차체에서 이런 오디오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서브우퍼를 조절할 수 있어서 서브우퍼로 더 빵빵하게 때려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즐거운 점이고요. 밤에 집에 갔을 때 한 번씩 음악을 듣기 위해서 차에 머물러야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오디오품질이 좋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장점 두 번째, 외관이 굉장히 예쁘죠. 요거라면은 굉장히 귀여운 맛도 있고 깔끔한 맛도 있고 고급스러운 맛도 있어서 지금 이거라면은 어느 정도 부유한 집에서 세컨카로 살만한 자동차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반떼를 보면 저 집에 아반떼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 그랜저 같은 차를 보면 저 집엔 그랜저밖에 없겠구나 이게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차를 갖고 있으면 이 차는 세컨카겠구나 라고 누구나 느끼게 하는 그런 묘한 면이 있어요. 마치 포르쉐 911을 갖고 있으면 저 차가 포르쉐 911이면 딴 차는 뭘 갖고 있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 적어도 두 대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정말 충분히 고급스러운 그런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행 감각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꾸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쭉 튀어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단점 세 가지, 계기판이 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고 등등등이 없습니다. 요거 좀 아쉽죠. 단점 두 번째, 주행거리가 350km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짧다는 것은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서울에서 강원도까지를 갔다가 돌아올 때 조금 빠듯하게 느껴진다. 갔다 오려면 올 수는 있는데 근데 정말 여유로운 마음으로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갔으면 한 번은 내가 충전을 해야 되겠다 라고 느끼게 되는 점,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의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장거리를 가거나 가족들이 이 차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차를 타고 시내를 다니는 경우에만 이 차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주행거리가 짧은 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일주일 이상을 타냐 못하냐의 경우에서 350km면 한 번 충전으로 일주일을 타지는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점 세 번째, 뒷좌석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머리는 닿지 않겠지만 무릎 공간이 조금 좁아서 약간
뻘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 차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 방석이 너무 좁고 낮기 때문에 허벅지 아래 부분이 뜬다 라는 부분, 이 역시 이 차를 장거리로 타는 데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단점들은 이 차의 독특한 포지션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더라도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서 장거리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내 라이드를 할 때, 학원을 데려다 주거나 학교를 데려다 주거나 하는 이런 단거리 라이드를 할 때는 그런 포지션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저희가 폴스타4를 주로 타잖아요. 근데 이 차의 많은 부분이 폴스타랑 너무 닮아 있어. 일단 인테리어에 있는 이런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어 시프터도 공유하고 있고요. 버튼도 레이아웃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고급감이 이렇게 4천만 원대 자동차에서 있을 수 있는 고급감이 아니다. 오디오 성능도 상당하다. 컵홀더가 없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예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있습니다. 이제 고급지게 컵홀더가 나와요. 미국 컵홀더를 나는 수납 공간으로 쓸래 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번에 기아가 이런 식으로 많이 따라왔죠. 기아가 이 볼보를 굉장히 벤치마크를 열심히 하는데, 생각해보면 EX30하고 정말 비슷한 차가 EV3입니다. 외관을 놓고 봤을 때 이게 EV3고 이게 EX30이에요. EX30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약간 작은 건데, 그걸 조금 더 키운 게 EV3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파트가 있는 차가 별로 없잖아요. 요거 움직이는 파트로 쭉 튀어나오게 한 거, 여기 도마가 쭉 튀어나오는 차가 있으니 그게 EV3죠. 요 컵홀더 부분, 요걸 접어넣을 수 있는 거 EV5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셀토스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훨씬 고급스럽죠. 많은 부분이 볼보를 따라했다. 뭐 기아만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 메이커들이 다 볼보를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습니다. 뭐 안전부터 시작해서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이나 많은 부분이 볼보가 교과서 같은 자동차가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보를 아내의 차로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즘 들어서 흑백요리사 유행하는 것처럼 흑백요리사처럼 결정 낸다면 볼보 EX30 생존이냐 탈락이냐 보류냐, 제 결정은 생존입니다. EX30 당연히 최종 후보까지 올라갈 만한 자동차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내 차로 이 차를 능가할 만한 차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감이 정말 높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선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차를 선택해 볼 건데, 그 첫 번째 차로 EX30을 봤고요. 앞으로 후보로 갖고 있는 차가 지금 미니 컨트리맨도 보고 있고요. 미니 에이스맨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모델 3도 생각해 보고 있어요. 포르쉐 타이칸? 저희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하나가 얼마 전에 포르쉐 타이칸을 타다가 실수로 후진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사고가 났는데, 타이칸이 웃기게도 변속기가 뒤에 있습니다. 배터리 팩도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사고가 나면 폐차를 해야 됩니다. 전손이 나요. 타이칸 뒤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타이칸 뒤를 들이받게 되면 차 전체를 물어줘야 돼. 진짜 위험하고 진짜 강력한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학원에 데려다주는 아내 차로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고급스러운 작은 전기차 GV60,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국산 전기차, 작고 귀엽고 좀 고급스럽고 이런 자동차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제네시스 민트 나왔었잖아요. 그게 양산이 됐다면은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차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지금 이제 차 선택 시작이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차가 뭐가 될지 궁금하시죠? 네,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